지난 4월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인물이 있죠. 바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입니다. 그때 외교관 면책 특권에 따라서 별다른 처벌받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는데요. 그런데 그 대사 부인이 이틀 전에 또다시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거리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 빗자루가 몸에 닿았다. 여기서부터 시비가 붙었다는데 글쎄요. 빗자루가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람의 뺨을 때리고 도시락을 발로 찰 정도의 일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화가 난 미화원도 몸을 밀쳤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쌍방폭행이 되면서 경찰이 현장에서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런 소식을 벨기에 국민들은 알고 있을까요? 지난번 옷가게 사건 때 벨기에 사람으로서 대신 사과합니다 했던 분이 있죠.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씨. 이번엔 어떤 생각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줄리안 씨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신 사과를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일이 터졌네요. 저도 솔직히 지금 어제 갑자기 뉴스를 제보 받고 확인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고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대답을 시작하시는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환경미화원의 빗자루가 몸에 닿았다는 건데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을 텐데 뺨을 2대나 때리고 미화원 도시락을 발로 차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솔직히 저번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 가끔씩 많이 화나서 어떤 분노를 되게 조절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면 솔직히 이건 아니죠. 그리고 특히나 저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전과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 저도 너무나 이제 우리 벨기에 대사 부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화나고 안타깝고 그리고 벨기에 국민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움까지 느낄 정도로 이게 줄리안 씨나 벨기에 국민들 탓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어쨌든 간 이게 쌍방폭행 아니냐 해가지고 현장에서는 일단락이 됐대요. 네네. 근데 차후에 환경미화원이나 또 벨기에 대사 부인이나 상대를 고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소를 한다고 해도 대사 부인은 외교관 면책 특권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답니다. 이건 알고 계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번에도 이 외교 면책에 굉장히 이제 뜨거운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저번에 이제 처음에는 면책을 계속 유지하셨다가 이제 일부만 약간 이제 포기하셨다고 하거든요. 벨기에 외교부 쪽에서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근데 조사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걸로 내렸기 때문에 처벌받지 못했어요. 그때 경찰에 가서 조사만 받았죠. 예. 맞죠. 근데 이번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이 면책을 너무나 인지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솔직히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벨기에에서 있는 그런 외교부의 움직임이 조금 더 화끈했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옷가게 때는 면책 특권 일부 포기였다면 이번에는 이미 전적이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번엔 면책 특권 완전히 배제하고 조사받아라.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군요. 맞죠. 왜냐면 솔직히 7월까지만 임기하시기로 하셨거든요. 대사님께서. 7월에 가기로. 예. 본인이 조금이라도 벨기에 생각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남편 생각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본인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반성을 했다면 이런 사건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핑계가 없어요. 이번에 좀 솔직히 저는 봤을 때. 지난 4월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 때 정상적인 외교 활동 어렵겠다라고 본국에서 판단을 하고 곧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시한이 7월이었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수인계라거나 등등의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좀 판단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어떻게 3주만 남기고 또 그렇게 발생한다는 거 보면 솔직히 이해가 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이 부분이. 지난번 옷가게 사건 때도 그렇고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벌이니까 저는 이 대사 부인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줄리앙 씨 직접 만나보신 적도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벨기에 대사님하고 여러 번 전 뵀기 때문에 부인도 저 여러 번 이제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 사람은 좋다 나쁘다까지는 저는 뭐 판단하기 힘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남다른 포스는 좀 느끼긴 했었거든요. 아, 남다른 포스는 어떤 거예요? 아니 뭐 본인에 대해서 좀 어떤 아우라라는 거를 조금 크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글쎄 저한테는 그때 좀 뭐 완전 무례한 거 아닌데 근데 조금 저한테 뭐 어떤 부탁을 뭐 약간 했었는데 조금 저는 약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약간 뭐 좀 고압적이거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그 저를 배려하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이제 그게 약간 고압적인 거거든요.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느낌이 조금. 네네. 그래서 약간 가까이 하고 싶진 않다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 심상치 않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랬었군요. 그런데 뭐 당연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절대 꿈에도 못 꿨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발생한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이 일로 인해 전 더 이상 인터뷰를 하거나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저도 지금 약간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는 이 뉴스 제보 받자마자 벨기에 언론에 제가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제보하셨어요? 벨기에 언론에? 네네네. 벨기에 언론에 제가 이제 직접 보내서 어제 바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 나와서 벨기에에 있던 친구들 쪽 연락 와서 분노하고 뭐라고 한대요? 지금 벨기에 국민들은 벨기에에도 이제 인터넷 뭐 포털 사이트 이런 거 있을 텐데 뭐라고 뜬대요 여론이? 저번에는 이제 그 RTL이라는 한국으로 치면 뭐 군중파 방송국의 그런 SNS에서 올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댓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분노하다. 그 사람 다시 와야 된다. 아니면 역시 갑질하는 외교관들이 뭐 무슨 자기네가 모든 거 해도 된다를 생각한다는 그런 분노 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보도됐을 때는 일단 어이없는 게 되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어이없다. 너무 어이없죠. 한 번 있었던 일을 오케이 그렇다 쳐도 두 번 같은 일이 생긴 거라는 것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보도됐던 것도 어제가 어떤 거 있었냐면 이 대사님이 앞으로 대사 활동 못하고 벨기에 내에서만 이제 일 시킨다는 약간 그런 외교부의 그런 발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벨기에 정부라거나 이런 거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보도 자료가 낸 건 없긴 하나.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난 옷가게 사건 났을 때 벨기에 외교부에서 이 대사 부분은 한국 외 다른 나라로도 이렇게 외교 활동, 그러니까 대사로 보내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그거는 이제 어제 뉴스 보고 들었던 거지만 어제 제가 보도했던 기자분이 그때도 약간 윗선에서는 너무 대사를 계속 하는 게 안 좋다고 했지만 본인이 굉장히 화나서 계속 보도해서 그분의 움직임 때문에 아마도 그 퇴임 결정 내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아무래도 외교 쪽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에서도 이 대사 부부를 이게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는 대사 부부를 외국으로 대사로서 대사직을 보내도 되느냐 마느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결론은 안 났다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제 제가 보도됐던 바로는 앞으로는 대사 활동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론이 났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근데 뭐 이게 제가 어떤 외교부에 있는 뭐 공식 발표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장담 못하지만 그 기자님의 말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 벨기에 기자분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건 처음 나오는 얘기여가지고 물론 저희도 차후에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벨기에 현지에 있는 기자의 소식으로는 외교부 출입하는 기자의 소식으로는 이 대사 부부는 차후에 다른 나라로 대사직을 보낼 수 없을 것 같다. 보내지 않는다라고 외교부 안에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와, 참 그렇군요. 아무튼 이번 일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벨기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편견, 어떤 안 좋은 이미지 가질까 봐 벨기에 분들 많이 걱정하시죠?
네, 많이 걱정하죠. 솔직히 말씀하자면 특히나 한국에서 살고 있는 벨기에 사람들이 제일 피해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 지인 한국에서 이제 그 벨기에 출신인데 약간 음악가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그분도 기획사 쪽에서는 이제 벨기에 사람이라는 것 좀 홍보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 안 하고 있다고. 한국에 있는 심지어 벨기에 밴드 몇 개는 지금 약간 행사할 때 벨기에라는 이름을 조금 숨기고 하고 있다는, 이 진짜로 피해가 간 거예요. 그러네요. 저도 솔직히 피해가 갔고, 이번에는 진짜로 대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한국에서 벨기에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데 그 위상을 높이는데 애써야 할 곳이, 앞장서야 할 그렇죠. 곳이 대사관인데 오히려 지금 벨기에에서 오신 분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참 희한한 상황이 된 거예요. 줄리앙 씨, 벨기에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축구 잘하는 나라, 피파 랭킹 1위, 와플도 유명하고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들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위로의 말씀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도 목소리 낼 수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기회 주셔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떤 나라든 간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때고, 근데 이제 진짜로 벨기에 사람들이 이 일을 지지하지 않다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만큼 잘 조사돼서, 물론 제 바람은 이제 그런 외교 면책도 조금 내렸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하여튼 줄리안 씨, 다음에는 이런 안 좋은 소식 말고 좋은 소식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벨기에 출신의 방송인 줄리앙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